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SD 캐릭터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디자인의 캐릭터를 모델링 할 건데요. 이렇게 2에서 3등신 정도 많이 데포르메된 캐릭터를 우리가 보통 칩이나 SD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제가 양을 컨셉으로 디자인한 캐릭터인데요. 이런 드레스에 양의 털 같은 귀마개와 장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뿔을 달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2D 캐릭터 디자인 원화를 바탕으로 이 오른쪽과 같은 3D 모델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캐릭터의 인체 비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인체 비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더 알아볼 예정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SD 캐릭터를 모델링 할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3등신 캐릭터라서 머리와 몸통, 다리가 대략 1대1대1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리 부분은 약간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이 몸을 우리가 갈비뼈 부분, 골반, 그리고 다리와 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부분이 되게 단순하지만 약간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S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체보다는 많이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굴곡을 주요한 포인트를 살려서 모델링하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정면과 측면도를 실제로 보면서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우지 않으셔도 나중에 이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보시면 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대략 1대1 정도 비율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 뼈를 보게 되면 이 위와 아래가 대충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옆에서 봤을 때 수직선에 맞게 모델링을 해주셔야 캐릭터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 모델링보다 또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얼굴 모델링인데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디자인의 그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머리의 세로 부분을 보시면 대략 중간 부분에 눈이 위치하게 됩니다. 중간보다 약간 아랫부분에 눈이 있고, 이 눈의 높이가 낮을수록 더 귀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에 또 절반 정도, 4분의 1 정도 높이의 코가 있고요. 또 거기서 절반 정도 위치에 입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 위치에서 대략 눈 정도까지 여기에 귀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귀를 다 가리기 때문에 이번 SD 캐릭터 모델링에서는 귀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의 길이와 눈 사이 간격, 그리고 눈이 대략 1대1대1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의 캐릭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비례 말고도 우리가 모델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퍼스펙티브 모드와 올소그래픽 모드의 차이인데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모델을 퍼스펙티브 모드랑 올소그래픽 모드에서 렌더링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올소그래픽 모드에 비해서 퍼스펙티브 모드에서는 약간 멀리 있는 이 머리카락 같은 게 더 줄어들어서 보이고, 또 얼굴이 약간 더 넓어 보이면서 또 눈 사이 간격도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소그래픽 모드에 없던 원근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어떤 초점거리의 카메라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점점 올소그래픽 모드에 가까운 느낌이 되게 되고, 반대로 100mm, 50mm, 25mm 이렇게 점점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이 원근감에 의해서 왜곡되는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면도를 놓고 올소그래픽 모드에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이러한 캐릭터의 느낌을 왜곡하지 않고 싶으면 긴 초점거리의 카메라로 렌더링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50mm나 25mm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올소그래픽 모드에서 모델링을 하고 실제 렌더링을 할 카메라 초점거리와 비슷한 셋업에서 캐릭터를 보면서 모델링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렌더를 실제로 켜서 캐릭터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캐릭터는 새로운 블렌드 파일로 만들 건데요. 우리가 전에 작업했던 배경과 꽃고당 모델링 파일에 계속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이 오브젝트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아웃라이너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새 파일에서 SD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렌더링 작업을 할 때 다른 파일에서 이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면서 작업할 정면과 옆면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고 이미지 레퍼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자료에 SD 프론트를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R로 각도를 초기화해 주시고 RX 90을 눌러서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도록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 패드 3을 눌러서 옆에서 본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 레퍼런스로 SD 사이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시면 N을 눌렀을 때 지금 디멘전이 2m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캐릭터는 한 4m 정도 키를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SD 캐릭터는 한 1m 정도 키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 큐브를 선택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S0.5로 한 1m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 큐브에 맞춰서 이 이미지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 오른쪽 프로퍼티에 보시면 여기서 이 이미지에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한 1.15 정도면 1m가 되겠네요. 이렇게 사이즈를 세팅하고 이 값을 복사해서 이 옆면 이미지도 선택하고 사이즈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릭터 모델은 보통 발 사이의 점을 원점으로 놓고 모델링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모델을 배치할 때 보통 지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발 사이에 원점이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 세팅의 Y값을 올리면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해서 이 옆면에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 가운데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이미지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앞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뒤로 보내고 옆면도 GX-1 정도로 한 1m 정도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면이나 옆에서 봤을 때는 오소고널 모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뒤로 보내도 크기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도 컬렉션을 생성해서 SD 캐릭터라고 설정하고 앞으로 모델링할 이 캐릭터의 파츠들을 다 이 컬렉션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여기에 넣어서 이름을 body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도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못 알아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큐브를 편집해서 이 캐릭터의 몸을 만들 건데요. 모델링 하기 전에 큐브가 위치, 회전, 스케일이 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큐브 버텍스는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몸통부터가 아니라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쭉 익스트루드해서 다리, 몸통, 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서클부터 시작할 건데요. Shift A로 서클을 추가하면 점이 지금 32개로 좀 많기 때문에 8개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점이 있는 것보다는 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부 선택해 주시고 RZ 22.5로 돌려주겠습니다.
45도의 절반을 돌렸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줄여서 정면에서 보면서 발목 위치에 맞춰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보면서 위치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앞과 옆을 돌아가면서 작업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에리아를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앞에서 보고 쪽은 옆에서 보면서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네, 서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고 스케일이나 G로 옮기면서 좌우 이미지를 맞춰주고 또 익스트루드 해서 허벅지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이 선에 딱 안 맞추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계속 디테일을 올리면서 모양을 잡아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큰 위치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미러를 추가해서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추가해서 좌우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거고, 이번엔 클리핑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붙여줘도 되지만 지금 이 다리 쪽에서 점 4개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하고 회전해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클리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얘네를 분리하고 싶을 때는 클리핑 머지를 끄게 되면 이렇게 다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켜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위에 루프는 올려서 이 몸과 다리가 만나는 쪽으로 옮겨줄 건데요. 약간 R로 정면에서 회전을 시키고 SZ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선택해서 약간 올리고 가운데는 조금 내려줄게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라인이 생기도록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를 선택해서 얘네를 익스트루드해서 몸통을 만들어 나갑니다. S로 줄이고 SZ로 더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앞면과 뒷면이 너무 평평한 것 같아서 약간 얘네를 선택해서 SY로 늘려주면 약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둥그런 모양이 되겠죠. 아니면 이 두 개를 잡아서 SY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익스트루드 해서 허리 정도에서 SZ0으로 여기는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익스트루드 해서 이번에는 가슴 정도 위치까지 올리고 옆에서도 맞춰주고 또 익스트루드 해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어깨 위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SY로 옆에서 본 모습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쪽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 점들을 선택하고 F를 눌러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남은 이 점들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이 너무 가느니까 지금 이 점들을 선택해서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팔을 만들 건데요. 팔을 여기서 직접 익스트루드 해도 되지만 먼저 서클로 팔을 만든 다음에 몸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와 똑같이 Shift A로 서클을 추가하면 아까 우리가 버텍스 8개짜리 서클을 추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번에도 8개가 추가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옮기게 되면 지금 클리핑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일단 얘네를 꺼주고 얘를 가운데 면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클리핑 머지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도 RZ22.5로 정면에 라인이 오게 만들어 주시고 팔 쪽으로 옮겨서 줄이고 R90으로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옆면 위치도 맞춰줍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맞춘 거랑 옆이랑 약간 다른데요. 너무 이런 부분에 정확히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실제 모델을 보면서 모양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의 삼면도는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클을 익스트루드해서 X축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테리얼을 적용할 거고 팔이랑 떨어져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 부분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몸이랑 팔을 이어줄 건데 팔에 버텍스가 8개이기 때문에 몸통 쪽에서도 한 8개 정도 되는 곳이랑 이어주면 좋겠죠. 지금 이 두 점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에 점이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밑에 루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두 개를 삭제하면 이렇게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이어주겠습니다. 두 개의 루프를 이어주고 싶을 때는 Shift Alt로 두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Ctrl E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브릿지 엣지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두 개의 루프를 이어주게 됩니다. 두 루프의 버텍스가 같은 숫자만큼 있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서브서페이스를 켜고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아래에 서브 디비전을 켜주시고 레벨은 이 정도,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F로 쉐이드 스무스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Shift N으로 노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면과 옆면 그림을 보면서 점점 모양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굴곡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루프를 지금 한 2개 추가해 줄 건데요. 그리고 이 루프를 크기를 조절해서 그림에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쪽도 불을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 서브 디비전을 중간중간 꺼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심하게 꺾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거를 껐다 켜면서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관절 부위에는 루프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캐릭터 모델을 움직일 때 너무 이 버텍스가 적으면 여기서 꺾였을 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관절 위치에 루프가 두세 개 정도 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겹친 것 같으니까 이 루프를 G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약간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 쉐이드 모드에서 뷰포트 쉐이딩에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매트 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느낌으로 이 메쉬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매트리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델링 할 때 빠르게 이걸 씌워가지고 모양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모양을 계속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잡아 나갈 때 그냥 한 각도에서만 보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한쪽에서 정면이나 옆으로 놓고 얘를 움직이면서 한쪽은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가슴 쪽도 여기 루프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하나 더 추가하고 옮겨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지금 어깨 쪽이 여기가 이렇게 몸통이랑 어깨가 붙는 것이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라인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 쪽도 불을 추가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 루프도 약간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어깨 모양도 잡아주고 겨드랑이 쪽도 이미지에 맞게 편집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나 팔에 대충 이런 한 부분의 루프를 한 2개, 3개 정도씩 잡고 있는데요. 이 루프나 이런 점의 개수는 사실 정답이 없고 그냥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점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부드러운 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런 점을 안 쓰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도 지금 너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루프를 추가해서 이렇게 저게 거의 직선 느낌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림에 맞춰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모양이 잡혔으니까 이제 발 부분을 추가할 건데요. 발목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일단 아래까지 내려주시고 다음에 밑면을 보면서 이번에도 어깨를 만들 때처럼 점 4개를 선택하고 F로 밑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이 앞에 세 면을 선택해서 옆에서 보면서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Y0으로 Y축으로 얇게 해주시고 위치를 조절하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해서 발끝까지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R로 여기에 루프를 추가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좀 더 평평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얘를 SZ0을 해주고 밑면도 선택해서 점들을 SZ0으로 평평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점들을 내려서 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 부분을 만들 건데요. 손 부분은 여기서 익스트루드 하지 않고 이 발끝 부분을 루프를 선택하고 Shift D로 복사한 다음에 약간 크기를 키워서 이 원통 부분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만들어 주고 다음에 옆에를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크기를 줄여서 8 정도까지 놓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옆에서 봐도 안쪽이 보이게 해주고 S로 줄여서 아예 팔 안쪽으로 넣어서 겹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익스트루드 해서 크기를 줄여주고 다음에 익스트루드해서 들어간 다음에 GX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익스트루드 해서 약간 줄여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익스트루드 해서 손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아까 발을 만들 때처럼 익스트루드 해서 손끝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점 4개를 선택해서 F로 면을 추가하고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옆면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체를 선택해서 Ctrl F 쉐이드 스무스를 하고 Shift N도 한번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서 동시에 보면서 손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지금 좁으니까 Y축으로 약간 이렇게 늘리고 가운데를 더 늘려서 이렇게 둥그런 손 실루엣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불을 하나 정도 추가해서 약간 줄여서 손가락 같은 실루엣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부분을 만들 건데요. 옆에서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엄지손가락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조금 너무 두께가 가늘죠. 루프를 선택해서 좀 키우고 약간 이렇게 내려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손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루프를 하나 정도 추가해서 모양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쭉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힐 때까지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몸 모델링을 완성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이 위쪽 머리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